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 어떤 얘기인데요? 농지를 취득하고 또 매각해서 이익을 얻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빌리는 이야기. 합법적으로 빌려서 영농 경력을 얻고 또 농지 대장에 등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지는 대체 왜 빌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왜 빌려야 하고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고 왜 그렇게 빌리는 것에도 가격이 높은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012-138-456 번호고요. 이거는 우리가 늘 보던 경매 물건이 아니네요. 이거는 공매이기도 하고 또 빌려주는 농지로 전용된 국가에서 함부로 팔지도 않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보통 경매 물건이면 타경이라는 기호가 붙는데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이 공매는 이렇게 관리번호라고 해서 관리를 시작한 그 연도를 처음 번호로 하고 번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이고요. 물건 정도는 전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177제곱미터이고요. 국유재산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 빌려준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네. 감정가가 30만 원. 그리고 최저가가 30만 원. 지금 신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10월 21일이니까 지난달에 한번 진행을 했던 물건이네요. 이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기도 한데 이 대부 농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말한다. 저 29만 9천 원이니까 저기에서 10% 더 떨어지면 들어가는 게 어떤가요? 저 대부 농지에 빌리는 가격이 1년 가격이야. 1년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 29만 9천 원이면 내가 만약에 30만 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1년에 30만 원 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 대부 농지가 토지 면적이 1000이 넘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이 1000이 넘으면 특별한 이점이 있나요?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듯이 1000이 넘으면 농업인 자격 조건이 주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1000이 넘는 농지는 그만큼 이 대부 농지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렇죠. 자, 어떤 물건이 대부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 용인 능원리라는 곳이고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땅이 대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농사 지을 땅은 아닌 것 같은데, 인근에 공장들도 있고. 농사 지을 땅은 아닌데 교통 입지도 좋고 그리고 농지가 일단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다 보니까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도로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경작을 할 수 있는 이 여건 자체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11월 11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 회차에 입찰한 사람이 없으면 10%씩, 10%씩, 10%씩 저렴하게 유찰이 됩니다. 자, 전체 입지를 보니까 아까 치우님 말씀하셨던 대로 용인 시내에서 넘어가는 이 간선도로 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용인에 있는 사람들, 또 화성에 있는 사람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농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을 냈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금액은 다 알고 있겠지만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 100만 원은 기본이죠, 요새. 감정가가 29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겼다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그렇죠. 그것도 대부인데. 이게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오지도 않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권을 주는 것 뿐인데 1년에 100만 원 넘게 돈을 낸다? 그거 보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럼요. 그거 아세요? 여기 지도에 제 땅이 있습니다. 아, 슬쩍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농지로 가지고 있으면 희소성이 높아져서
쉽게 팔 건 아니지. 아유, 안 팔죠. 여기가 제 땅입니다. 자, 이 개찰 결과를 보겠습니다. 11월 7일에 개찰을 했는데요. 벌써 30명이 입찰을 했어요. 무효 1명을 포함해서 30명이 입찰을 해서 165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게 첫 해에는 165만 원이지만 다음 해에는 165만 원의 5%가 증액이 돼. 그러면 이 물건을 5년을 빌린다라고 치면 얼마야?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먹도 쓰지도 못하고 오로지 농지를 빌리는 거에서 1,000만 원 돈? 쉽지 않아. 어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농지를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내가 영농 경력 쌓고 농업인 되는 것에 1,000만 원 정도 내가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입찰을 하게 되더라고. 저희 회원분께서 이런 물건을 물어봤을 때 200만 원 쓴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200만 원 쓴다는 분 말년운이라고 꽤 애를 먹었어.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을 이 대부료로 낸다고 치면 한 달이면 한 18만 원? 16만 원? 이 정도의 대부료를 내는 셈인데 그거를 이자로 환산을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 대출 금액에 조금은 더 보태서 농지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농지가 교통이 좋고 나의 거리에서 가깝고 영농 경력과 또 농업인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선 먹기에는 저 금액을 쉽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 금액이 165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지금 영농철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을 많이 받은 거지. 그러면 이런 대부는 누구한테 어울리는 걸까요? 일단은 나는 이런 대부는 이 대부 농지를 계속해서 5년간 받을 거라고 난 생각진 않아. 적어도 한 1, 2년 정도 영농 경력 확보하고 농업인 되고 더 좋은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그냥 밑받침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이 대부 농지를 빌려서 5년간의 영농 경력을 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 앞으로도 이런 대부 농지는 유찰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또 몇 배 이상으로 뛸 것 같아? 이 대부 농지가 보통 겨울철보다는 2월이나 3월에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아마 이런 추세라면 그때도 거의 신건에 이런 식으로 150%, 200% 넘게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교통 입지가 좋고 또 영농 여건이 좋다라고 하면 100만 원 넘는 거는 나는 우습다고 봐. 사실 저도 2018년에 대부 농지를 한 2개 정도 해봤는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와, 요새는 진짜 경쟁이 장난 없습니다.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계속 올라가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저 금액에 빌렸을까 이 생각만 하시게 되면 저 금액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근데 농업인이 주는 혜택, 또 영농 경력, 더 나아가서 농지연금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저 금액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